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혹시 어린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아이보리 비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예전에 되게 고급 비누로 엄마들이 막 이렇게 짝으로 사서 재워놓던 아이보리 비누. 근데 이 아이보리 비누가 사실 어떤 직원의 실수로 만들어진 거랍니다. 이게 불량품이 아닌가 싶어서 잘못 제조가 됐는데 여러 가지 질량이나 무게를 달아보던 회사 대표가 아니 이게 불량품이 아니라 물에 뜨는 가벼운 비누네 이러면서 이 특징을 확장시켜서 영업에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 실수로 만들어진 어떤 것,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포인트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 귀속이 된 고난인지 인간에게 귀속된 고난인지 그 주체에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발명품이 되기도 하고 또 계속 실패로 각인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제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디 이 코로나19의 이 엄청난 좌절의 절망의 이 시기가 아이보리 비누처럼 언젠가 크게 빛날 그들의 어떤 자양분이 되어주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아주 멋지게 건너고 있는 한 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예뻐하고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진짜 개인기 너무 많은데 오늘 개인기를 많이 시킬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개그맨 정승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특유의 개성, 막강한 존재감, 개그맨 정승환. 그는 KBS 공채 26기 개그맨으로 데뷔, 멘붕스쿨, 나 혼자 남자다 등 개그 콘서트의 무대를 10년간 지켜온 독보적인 개그맨. 타인의 웃음이 곧 자신의 행복이었던 그가 그토록 원하던 개그맨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 개그맨 정승환의 놀라운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맞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흑인들이 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상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기도 떨어지고 벌이도 떨어졌지만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네? 오랜만에 봐도 뭔가 뭉클함이 있고 뭔가 죄송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이 없어진 걸 겪다 보니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같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훈훈하죠. 따뜻합니다. 난 개그맨이 나오면 너무 편한 게 사실 동료기도 하지만 네. 이 입담이 좋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입담을 장착하고 계셔서 걱정이 안 돼요. 이만큼 질문하면 팍 대답을 해주시니까 기대해 봅니다. 네. 정승환 씨는 또 특히나 입담이 좋아요. 저요? 네, 그 공개 코미디를 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장기로 특화가 됐죠. 그렇죠. 어딜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제가 이래서 저랬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그날 어떻게 했냐면요. 이러면 벌써 이제 무대 코미디를 통해서 많은 호흡 그리고 연기를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을 좀 더 재밌게 한다. 뭐 이런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장악력이 있어요. 네. 일단 말할 기회가 던져지면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내뱉어 주니까. 그럼 다행이죠. 좋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그나저나 요즘은 그래도 개그맨들은 정말 생활력이 있어서요. 어디서든 자신의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개 코미디도 많이 없어지고 맞아요. 코로나19로 행사가 전문이었던 개그맨들에게 설 무대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우리 승환 씨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빠요. 조금 그래도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할렐루야. 아멘. 저도 불과 한 두세 달 전에는 사실은 좀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물론 다른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저도 사실은 진짜 힘들고 힘든 건 힘든 막막했어요. 거니까. 갑자기 개그 콘서트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외부 스케줄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되고 그렇게 막막하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달부터 교육방송에서도 프로가 하나 들어오고 콘텐츠들이 이제 늘어나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사내방송, 기업의 사내방송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쓰임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사실 이제는 방송 출연 하나를 우리가 목표로 하기엔 너무 다양해졌어요. 콘텐츠가. 맞습니다. 플랫폼도 많아지고 거기에 우리가 다 뽑아먹을 수 있는
있는 건 다 뽑아 먹어야죠. 맞습니다. 뽑아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저희가 TV에 안 나온다고 걱정하시고. 너 굶어 죽는 거 아니니? 뭐 이러지만 암암리에 저희끼리 안 보이는 곳에서 콘텐츠가 많습니다. 뽑아 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개그맨들은 그런 생활적인 능력은 엄청나게 타고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쉬지 않아. 네, 쉬면 안 됩니다. 예. 그래도 사실 이 힐링 토크 회복이 주는 마음의 부담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기독교 관련 프로그램이 그쵸. 나 좀 아직 좀 덜 놀았는데 막 이러면서 고사하는 분도 가끔 계세요. 맞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섭외 딱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일반 예능 방송에 비해서 네. 이제 저의 약간 어떻게 보면 내면 속에 이런 뭐 상처가 됐을 수도 있고 말 못했던 사정들 이런 걸 또 내뱉기가 사실은 개그맨은 밝은 이미지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또 그러자니 또 제가 진정성 없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회복이란 프로그램에 나온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네. 또 저의 어려움도 좀 같이 얘기하고 공유하고 저야말로 진짜 회복돼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행이다. 왔죠. 예. 예. 어려운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참 많은 갈등이 생겨요. 그럼요. 예. 예. 개인적으로 또 남자니까 꺼내고 싶지 않은 어린아이 그렇죠. 같은 두려움은 꺼내고 싶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아빠니까 또. 네네네. 아빠세요? 맞아요. 이래봬도 아빠입니다. 아빠 네. 5년 전에 5년 전에 결혼을 했고 아기는 2년 전에 나와서 3살이. 살. 예. 아들. 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행이라고 진짜. 하십니다. 딸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무슨 소리야? 네.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어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7살려나. 네, 7살 연하입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다음 날 제 몸에 사진을 찍는 날이었어요. 바디 그래가지고 프로필 이제 같은 뭐 거? 커피나 뭐 이런 물을 전날은 마시지 않게 해요. 네. 근육이 잘 보이게 하려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아는 형이 전화로 와가지고 네. 커피 한잔 하자. 근데 제가 내일 이런 일정이 있어갖고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또 같이 있던 여자 동생도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전화 와가지고 나도 왔는데 얼굴 좀 보자. 그래.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불금에 너무 집에만 있는 제 모습이 조금은 좀 초라해 보여가지고 네. 가겠습니다. 한 잔 먹읍시다. 커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첫눈에. 와이프를 소개시켜 준다면서 갑자기 소개팅인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그 동생도 불러가지고 재밌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음날 제가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이유로 저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야, 본의 아니게 튕김? 그런 이미지를 줬나 봐요. 그렇죠. 저희 와이프한테. 보통 남자들은 만나면 뭐 연락처를 물어본다든지 그렇죠. 예. 약간의 좀 그런 걸 보이는데 저는 다음날 제 일이 있다는 이유로 딱 가니까 저 사람 자기 관리 엄청 철저한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본의 아니게 좀 그런 플러스가 됐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질척거리지 않음. 그럼요. 그리고 어떤 냉철한 자기 관리. 본의 아니게 그런 모습을 점수받네. 보여주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간 것 같아요. 예. 요즘 이제 행사나 뭐 다른 무대에 오픈이 안 된 다른 개그맨들도 이렇게 네네. 3, 3호 모여가지고 너튜브도 하고 그럼요. 개인 콘텐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너튜브 하시다고 저도 요즘에 최근에 네.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네. 제가 사실은 개그맨을 지망하고 있었을 때 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를 패러디해서 네. 속타지와 아이들이라는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개그 팀이. 좀 저렇게 제목을 잘 만들고. 예, 어떻게 다 잘 져가지고. 속타지와 아이들. 예, 지금 10년 만에 네. 다시 그 팀을 재구성을 해서 유튜브 채널로 가지고 오픈했어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린 찾아보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되는 눌러주시면 거예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속타지와 아이들입니다. 속타지. 예. 속타지만 치면 뜨겠네. 그러니까요. 지금 외우기도 뭐 쉽고.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속이 타고 있습니다. 그럼요. 속이 많이 탑니다. 굉장히 트렌디한 제목입니다. 속타지와 아이들 확 온다. 확. 거기 뭐 네. 재밌는 영상들 올리고 꽁트도 하고. 네, 꽁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팬들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네. 팬이 많다라는 컨셉으로 그들이 원치 않는데 우리끼리 Q&A 스타들은 다 이런 너무 식입니다. 스타들의 일상을 좀 궁금해하지 않는 일상들도 보여드리고 재밌다. 네, 이런 컨셉입니다. 알겠습니다. 속타지와 아이들. 네네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신청까지.
어때요? 승환 씨는 좀 성격이 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외향적이에요? 아니면 내향적인데 좀 바뀐 거예요? 저도 잘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개그맨 생활을 한 지가 좀 제 나름대로도 좀 경력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 되게 밝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점점 제가 내일 모레 이제 40이 돼요. 네. 아 부럽다. 죄송합니다. 뭐, 괜한 말씀을 꺼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생각보다 나 되게 내성적이다라는 걸 점점 깨닫는 것 같아요. 예, 되게 외향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성적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오랜 기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 약간 요즘 들어서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좀 발견하더라고요. 이렇게 대인 관계를 하다가 네, 네, 문득.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는 막 인기도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튀었으면 좋겠고 이런 성향이 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친해, 이 사람도 친해 막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많은 누군가가 모여 있는 자리는 굳이 불편한데 내가 가서 또 개그맨이라 그러면 또 괜히 밝은 모습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 때문에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약간 이러면서 아, 나 되게 내성적이구나. 약간. 아주 꼬맹이 때 어땠어요? 개그맨이 꿈이었어요. 아, 그때 뭐 밝았죠. 그때는 누구 하나 옆에서 재밌는 소리 한다. 그러면은 내가 더 재밌는 거 어떤 얘기를 하지? 계속 이렇게 막 승부욕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제가 다 양보해요. 너희들이 나보다 다 잘해도 돼. 이거지만 뭐 장기자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누가 뭘 따라한다? 그러면 쟤는 저걸 어떻게 따라했지? 막 약간 이런 거에 자존심 상해하고 약간 그랬었던 것 같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유머 1번지 한창 보면서 맞아요. 꿈을 키우고 그랬을 때는 이제 유머 1번지에서 무슨 유행어가 나온다. 그럼 그냥 저는 유치원이든 학교 다닐 때 문 열고 들어가면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등교하면서 일단 어저께 방송이 나왔던 걸 한번 해주고 가야 되는 타고났네. 그런 성격이었어요. 네. 어릴 때는. 타고난 거지 그러면. 그거 할 때 막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그럼요. 어린아이가. 그럼요. 그럼 개그맨으로 그냥 직행이네요. 뭐 방황도 안 하고 고민할 것도 없이. 고민을 했었으면 오히려 덜 방황했을 수도 있는데 어린 나이에 너무 확고한 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선책이 없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괴로움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난 이거 하다가 안 되면은 요걸 해봐야지라는 차선책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가니까는 그걸 얻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도 있었고 힘듦이 있었죠. 예. 언제 입사했어요? KBS에는 공채죠? 네, 공채로 KBS에 들어간 거를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30이란 나이에. 늦게 했네요. 예, 예, 늦게 이제 2011년도에 근데 KBS 뭐 공채로 차선책이 데뷔했어요. 없는 분 쳐놓고 진짜 늦게 들어갔네? 그러니까 30살이 될 때까지 전 차선책 없이 갔던 거죠. 떨어졌어요 계속? 계속 한 7번인가 떨어지고 진짜? 7.8기라는 단어를 제가 딱 이루고 들어갔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개콘 멤버들이 그렇게 7.8기 용병들이 많네. 네, 좀 진짜? 저희 기수에도 신인 개그맨인데 30대가 6명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예, 좀- 늦깎이들이 있었구나. 예, 저희 기수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개콘이 잘 됐었구나. 아, 좋을 때였죠. 막 시청자가 뽑은 프로그램 1등상 개콘이 3년 그렇죠. 봤던 시절에 저 3년 다 있었으니까요. 호 시절, 그야말로 예, 호 시절. 예, 예. 그랬구나. 그러면은 입사한 게 30이었으면은 그 중간에 회사도 다니고 좀 그랬었어요? 아니면 차선책 없이 진짜?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떻게 없구나. 보면 좀 바보 같고 미련했던 거죠. 지혜롭지가 않았고. 왜요? 그거는 사람 결 따라 다른 건데 부모님이 근데 좀 걱정을 하셨겠다. 게다가 맞이고 맞이야. 또 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대학을 갔으면 맞아, 맞아. 좋겠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연극영화과 간다고 고집 부리고 그러면 한 번에 가면 되잖아요. 삼수를 하고 대학도 삼수했어요. 저는 한 번에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걸린 거. 네, 삼수했죠. 또 그 와중에 군대는 가야죠. 군대 갔다 오고 개그맨 시험 4년 못 봤죠. 그러니까 30에 들어가게 됐죠. 아니 그 김경진 씨랑 같이 갔는데 네. 김경진 씨는 되고 끌고 갔는데 진짜 친구 따라 갔던 데서 우연히 발탁이 된 건 김경진 씨고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는 약간 옆 사람 도움을 많이 주는 성향인가 봐요. 김경진 씨가 네네. 같은 대학을 다녔을 때였는데 한 살 저보다 동생인데 이 친구가 영화 감독이 꿈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썼던 시나리오를 봤는데 첫 장면이 무슨 원숭이가 온천에서 욕탕에 누워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실현 가능이 힘들잖아요. 아, 그래갖고 이거는 영화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약간 꽁트 대본 같다. 경진아, 너는 영화 감독이랑 꿈도 물론 훌륭하지만 넌 개그맨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형이랑 개그맨 시험을 한번 볼래?
그래서 둘이서 같이 개그를 만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연극영화과에서 영화 연출 전공을 했고 이 친구는 영상 제작과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나리오를 제가 조금 더 잘 썼던 것 같아요. 개그 대본을. 네네. 그래서 둘이 이제 개그맨 시험을 보러 MBC를 갔는데 첫 시험에 둘이 최종까지 간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뭐야 개그맨 뭐 이거 너무 쉬운데 역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들어갔습니다. 네. 얘가 143번인가 그랬고 제가 144번이었어요. 네. 팀이니까. 네. 근데 얘가 안녕하세요 143번 김경진 빵 터진 거예요. 그 소리에 144번 정승환입니다가 웃음소리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시선이 경진이한테 이제 시선이 다 받고 목소리가. 얘가 뭐만 하면 빵 그다음에 제가 뭐 하면 약간 이러고 상대적으로 그렇네.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노말한 캐릭터는 아닌데 이 친구 옆에 있으니까 제가 너무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어떡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는 그 해 이제 개그맨이 됐고 아하. 저는 이제 떨어졌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좀 뭐 남 좋은 일 시키고 네네. 그런 과정 이런 과정 끝에 우여곡절 끝에 입사를 한 거예요. 네네네. 예. 와 진짜 너무 벅찼겠다. 다 그럼요. 이룬 것 같았겠다. 그냥 뭐가 그렇죠. 안 돼도 신인 개그맨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합격자 발표가 공식 홈페이지에 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나는데 네. 나름대로 지망생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같이 했던 형들이 먼저 개그맨이 먼저 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공식 발표는 월요일 날 나는데 내부적으로 그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전화 한 통을 딱 받은 거예요. 됐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괜찮았는데 제 속을 타게 했던 게 그 멤버 2명. 속타지. 너만 됐다는 거예요. 속타지 팀에서 너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속타기 하는 멤버들 때문에 저는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습니다. 눈치 봤구나. 네, 근데 월요일 날 되니까 셋 다 합격을 해서 그때서야 저는 잘 됐다 그래도. 그때서야 좋아. 동기가 누구예요? 속타지 멤버는 우리가 아는 분들이겠네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진영 씨라고 있고 네네네. 이제 큰 활약을 사실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참에 네, 사진이라도 얼굴에도 좀 알립시다. 정진영 씨라는 개그맨이 있고 정해철 씨는 조금 많이 했습니다. 뭐 김기열 선배나 이런 선배들이랑 코너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해철이라는 개그맨이 있고 마침 저희 속타지 와이들 다 정 씨였어요. 그러네. 네, 그래갖고 셋이서 했고 동기들 중에서는 이제 니글니글 했던 이상훈 씨 니글니글. 그리고 근육질로 유명한 여자 개그우먼 김혜선 씨. 김혜선 씨 예. 다녀갔어요. 네, 왔다 갔었죠. 예. 예. 김혜선 씨 있고 뭐 미남 개그맨 서태훈 씨. 그리고 아빠와 아들에서 아들 역할을 했던 네네네. 김수영 씨. 덩치 있는 수영 씨. 그리고 두근두근이라는 코너를 했었던 이문재 씨. 뭐 기수가 다 잘 됐네, 그래도. 그러니까 거의. 대단한 스타는 없지만 예. 나름대로 그 해에 뽑혔던 이제 그래도 활동을 좀 많이 했었죠. 저희 기수는 김경식 씨랑 윤정수 씨. 대단하시죠. 아직도 뭐. 그 나머지는 이제 또 다른 일을 각자 하고 뭐 그렇죠. 하는데 그래도 기수가 잘 돼야 돼요. 기수가 잘 돼야지 가치풍년이 풍작. 그 해는 맞아요. 풍작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 근데 저희 바로 1년 선배들이 조금 잘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신보라 씨, 김기리 씨, 김영희 화려했네. 씨, 송영길 씨, 뭐 여기가 좀 잘 되다 보니 네. 그 밑에 기수로 바로 들어갔어가지고. 그래, 그럼 연달아서는 잘 안 돼. 뭐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네요. 버티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버티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버텨야 돼. 근데 진짜 기도 얘기 나왔으니까 너무 네. 궁금한 게 그 당시에 이 준비하고 있을 때 신앙이 있었어요? 아니면 신앙을 어떻게 나중에 갖게 됐나요? 모태 신앙인가요? 저는 이제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근데 집에는 아무도 믿는 분이 안 계셨어요. 와, 신기하다. 어떤 계기로 다니게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하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바구니를 들고서 뭘 나눠주시는 거예요. 전도. 네, 삶은 계란인 거예요. 부활절. 근데 거기에 부활절이 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근데 어린 나이에도 내가 달걀을 하나 얻어 먹었으니 저분들이 내일 오래니까 난 가야겠다. 빚을 지고 살면 안 된다. 야. 그래서 어린 나이 10살인데 잘 배웠네. 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갔습니다. 교회가 보통 어떤 곳이지? 근데 할머니가 신앙이 좀 깊으셔가지고 늘 저희만 보면은 교회 다녀라 하셨는데 아이고. 와닿지가 않았던 게 있었는데 어찌됐건 교회를 갔는데 저희 반 친구들도 있고 뭐 아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이제 신앙심이라기보다는 이제 놀이의 연장?
친구들과 다 만나서 이 안에서 놀 수 있다라는 그렇게 거. 시작하죠. 예, 네. 놀이의 연장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교회 나가는 거에 조금 뭐 반대하거나 아니 전혀 그런 건 그러진 없었습니다. 않으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잘하다가 어느 뭐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때는 또 신앙생활을 못 했다가 또 이제 고등학교 때 또 했다가 또 이제 뭐 이제 20살 때부터 제가 아까 삼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알바하면서 내 대학을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느라고 또 신앙생활을 멀리했다가 다시 또 막 했다가 말았다 했다 말았다 계속 온앤오프가 이런 있었구나. 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세례를 받고 신앙심을 제대로 갖고 한번 열심히 섬기고 내가 몸으로 느낀지는 사실은 지금의 와이프 때문에 한 5, 6년 그래요? 예. 그럼 부인께서는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네, 그 모태 당시에? 신앙. 대신앙이었구나. 그렇게 참 희한하게 네네.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멀리 하려고 하면은 어떤 거를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오게 하시고 자꾸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렇네. 예. 어땠어요? 이렇게 처음 세례를 받게 되기까지 내가 밖에 나가서 저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게 되기까지 네. 그 안에서 내면에서 어떤 만남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승환 씨의 네네. 마음을 뒤집어 놓은 어떤 그 만남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궁금해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내가 교회를 멀리하고 있을 때 뭐 군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신앙을 멀리하고 있는데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준대. 그것 때문에 어찌됐건 가게 되고 예, 그쵸. 자꾸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는데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 희극인들이 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상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그맨이니까 편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대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본의 아닌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저 상처 받았는데요 할 수는 없고 맞아요. 개그맨이니까 밝게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이러고서 집에 가서 아파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오히려 요즘처럼 사실은 코미디가 부흥기가 끝났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시기보다 오히려 저 옛날에 요물하고 오빠를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진짜 막 신인 때 막 이 그런 용암을 많이 네. 따라했는데. 그런 거를 오히려 할 때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관심 처음엔 너무 신기하고 꿈을 이뤘구나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여기 있는지 모르고 은연중에 사람들이 이제 막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좋은 얘기가 있는 반면에 또 안 좋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뭐 사람들 많은 곳에 굳이 가기 싫고 나서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직업인데 자꾸 숨고 싶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생겼었거든요. 그때는 우울증을 회복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냥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술도 안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한민국 인식이 그때만 해도 10년 전에 신인이었으니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까? 근데 정신과 상담을 받는 거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지금은 대중화됐지만. 네. 그래서 그 우울증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와이프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승환 씨는 왜 갑자기 또 신앙생활을 하셨죠? 근데 제가 아무 고민도 없이 말씀드렸던 게 심적으로 기대고 싶은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친한 선후배, 뭐 형제, 부모 있지만 인간의 어떤 내면의 깊숙한 곳에 100% 얘기를 다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심적으로 기댈 곳이 있으면은 나의 어떤 것도 다 얘기하고 뱉어낼 수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그 뒤로 뭐 소위 말해서 인기도 떨어지고 벌이도 떨어졌지만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내 중심에 어찌됐건 이 신앙이 있었고 나는 제가 신앙이 깊다는 생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뭐 내가 뭐 성경책 피세요 공부 좀 합시다 이런 스타일도 아니었고 근데 은연중에 제 안에 그 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십자가를 오랜만에 봐도 뭔가 뭉클함이 있고 뭔가 죄송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이 없어진 걸 겪다 보니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내 중심에 아버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런 계기가 생긴 거죠. 너무 다행이다. 그렇죠. 적절한 시기에. 예. 큰일 날 뻔했다. 네, 그때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진짜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박수 쳐주면 얼떨떨해서 네네네. 마취된 것처럼 그냥 뭐 얘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 발바닥이 그러니까요. 땅에서 공중에 뜬 채로 그냥 네. 보행이 아니라 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이제 밑에 이만큼의 공기층이 있다는 걸 발견한 순간 네네. 불안한 거지. 이제. 맞죠.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신비감이 없고 신기감이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아주 신기하게. 살았나 죽었나 찔러 보고 가. 그러니까요. 뭐 대단한 영화 배우들 오면은 찔러 보겠습니까? 못 찔러요. 그러니까 이게 친근감이 어떤 정도의 도를 넘었을 때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맞아요. 걸 대인관계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도 진짜 친한 사람일수록 좀 예의를 다 지켜야겠다. 네네네. 그런 교훈을 많이 얻었죠.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 지금 해주시는 고백이 너무 와닿아요. 저 자꾸 맞아, 울고 맞아. 괜찮나요? 그럼요. 이게 저 왜 이렇게 진짜 마음인데 적당히 울 줄 아는 개그맨이 되는 게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적당히 울 줄 안다는 건 눈물에 대한 이해가 있고 고통에 대한 공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가 있어야 뒤에 웃음이 있는데 어릴 때 우리는 다 정말 잊어버리고 마약처럼 웃어야 돼라고 맞아요.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웃음의 중간 단계는 고통이거든요. 그걸 뚫고 나가서 우리가 웃는 비로소. 광장에서 만났을 때 그렇죠. 손을 잡게 되지 맞습니다. 뚫고 나가지 못하면은 웃지를 못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건강하게 잘 건너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우셔도 돼요. 주책이에요, 주책. 근데 너무 네.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부활절 달걀 받고 약속 지키러 간 꼬맹이가 네.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손을 탁 잡고 견고하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쓰신다면서요. 그 일로. 또 쓰임받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대기실에서 네. 선배님 저는 제 믿음의 깊이에 비해서 너무 문화사절단으로 쓰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이 뭐 간증도 부탁하고 하시는데 네. 제가 그 많은 저보다 신앙식 깊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신앙에 대해서 논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사실 민망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회복도 과정인데.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네. 자꾸 이런 기독교 방송에서 네. 섭외 요청이 뭐 여기저기서 오는 걸 느끼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쪽으로 쓰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 느낌을 받은 순간 미비하고 네. 아직 작지만 그래도 내가 느꼈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또 왔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기독교 문화에 개그맨들이 많이 네네네. 확산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게 네네. 다소 어려워하고 경직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들의 깔깔이 DNA가 완화시켜줄 수 있어요. 맞아요. 이 문고리를 잡을 때 문고리가 너무 견고하고 맞아. 웅장하면 잡기가 힘든데 부담스럽죠. 예, 그러니까 지문도 묻어있고 손때도 묻어있고 덜컥덜컥 열잖아요. 그럼요. 그 입구에 개그맨들이 많이 포진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승환 씨도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네. 그래도 외롭진 않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 어떤 것보다 두렵지 맞아. 않고 나름대로 이제 아까 뭐 개콘 얘기하셨지만 저도 다행히 쓰임을 많이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데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10년 정도를 제가 아유, 그럼요. 코너를 거의 안 쉬고 누렸지.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축복이고 그거 다행이죠. 한 번만 해줘요. 요물 들었다 놨다 또 이제 막 이렇게 개콘을 달궜던 승환 씨의 어떤 유행어들이 많았어요. 나 근데 많이 이게- 따라했다고 이제 라디오에서. 선배님 참 선배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네. 참 이게 개그맨들이 네. 이 지나간 유행어를 한다는 것만큼 창피한 게 없지만 왜 천만의 말씀 만만의 깜짝이에요. 아니 선배 야 내가 하나 꺼냈는데 꺼내야지. 와 이거 나 진짜 30년 전 거 꺼냈는데. 와 이러면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원래 꽁트라는 게 옆 사람이 같이 써주고 이래야 맞아, 사는데 맞아. 혼자 하는 게 좀 그런데 네. 어찌됐건 저는 처음에 데뷔했을 때 네네네. 이제 정경미 선배가 엄마로 나오고 네. 좁은 집에서 많은 식구들이 사는 예, 오글오글. 오글오글 몰려서 6남매 막 풀하우스라는 맞아 코너였습니다. 나 기억나. 꽉 찼다라는 느낌의 풀하우스였는데 거기서 제가 사춘기 아들 역할을 해서 맞아요. 제가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 이러면서
기억나. 제 나름대로는 전극 연기였는데 너무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 세트도 이렇게 좁은 데서 다 서가지고 껴가지고 이렇게. 예, 정경민 씨가 제발 애기 하나 업고 네. 뭐 이렇게 막 있었는데 집 나갔다가 돌아오면서였나? 하여튼 거기서였나? 서 있다가 네, 했다. 서 있다가 이제 너무 이런 환경이 너무 싫어해서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를 외치면서 예. 이제 경미 선배가 네. 자식들이 많으니까 네. 저를 승훈이라고 불러요. 이름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맞아. 자기 자식인데 헷갈리는 거야. 왜 그러니 승훈아, 승환이에요. 환장할 때 환. 이러면서 이제 저의 울분을 토해 뱉으면서 기억나. 이런 걸 했었고.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그다음에 뭐 멘붕스쿨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거기서 이제 약간 소심한 학생 역할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표정 기억나요. 이렇게 나오면은 소심한 승환이가 웬일이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맞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 왜 그래? 선생님 곤충 이름이 너무 야해요. 곤충 이름이 뭔데 야해? 고추장자고. 그래서 별거 아닌 그거 거를 알겠다. 야하게 생각하고 선생님 아이스크림 이름이 너무 야해요. 아니 아이스크림 이름이 뭔데 야해? 쭈쭈바. 막 그래서 막 이런 거. 맞아, 나 기억나. 그게 멘붕스쿨이었구나. 네,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이거. 그걸 했다가 이제 진짜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 네. 요물 오빠를 들었다 요물 이랬던 진짜 유행어. 너무 재밌었어. 네, 했었죠. 연기를 잘하는구나. 승환 씨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캐릭터 하나하나에 대한 표정이 다 달라요. 연기가. 다행입니다. 네, 유행어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연기를 잘하는구나. 여기까지입니다. 갖고 있는 근데 스펙트럼이 장악력이 있다. 여기서, 네. 저는 이렇게. 콩떡 가지고 한 20년을 우려 먹었는데. 그래도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자라서 이런 유행어들을 만들 수 너무 있었습니다, 웃겨. 선배님. 영향력을 진짜 주셨습니다. 얼떨결에 게스트한테 이거 뽑아내려고. 나 진짜 그걸 뱉었는데. 저도 당황했습니다. 난 하면서도 놀랬네. 아내는 어때요? 이렇게 좀 오빠가 네. 개그맨으로 활약하고 이런 거 볼 때 오빠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조력자야? 아니면 묵묵하게 내조하는 조력자예요? 캐릭터가. 약간 저희 부부는 제가 여성성이 좀 있고 진짜? 와이프가 약간 남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은 뭐 와이프가 오늘 무슨 일 한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옆에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조금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표현해주는 스타일이라면 너무 좋다. 저희 와이프는 오빠가 제가 무슨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묵묵히 있다가 너무 좋다. 묵묵히 있다가 뭐 제가 좀 힘들고 시험에 빠지려고 하면은 이제 옆에서 오빠 잘하고 있는데 왜 걱정이야? 또 채워주시겠지. 좋다.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결혼을 했거든요. 좋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너무 하는 거에 편하다. 있어서 불법만 안 저지르면 뭐든지 오빠의 선택을 존중해. 약간 이런. 전 사실 연예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시는 이제 배우자분들은 네. 진짜 이런 성격이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복이 많은 직장이잖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희노애락이 계속 끊이지 않는 그럼요. 직장에서 오빠 어떻게 진짜? 너무 좋아. 우리 망했어. 이거 계속하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안 그래 나도 네. 불안해 죽겠는데 옆 사람까지 그렇게 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 키우는 애들. 진짜 힘든 일, 저 힘든 일 겪을 때도 그렇게 매번 너 그거 봤어? 너 어떻게? 막 이러면 그러니까. 심장이 정말 방광까지 내려가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좋은 배우자다. 묵묵히 지켜봐주는 스타일이에요. 최고다 진짜. 네. 부부싸움 한 적은 없죠? 많죠. 그런데 부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묵묵하지만 조력해주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의 이제 말을 빌리자면 네. 우리는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 오빠한테 늘 혼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큰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데 잽을 많이 날리는구나. 약간 근데 잔소리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승환 씨가.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고백합니다. 잔소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보니까 자상하게 챙겨주고 섬세하다. 이거는 이렇게 좀 반대로 뒤집으면 잔소리도 한다라는. 그럼요. 이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의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그 후에는 이제 저도 이제
안 해야지 이런 거 그의 선택에 맞 웬만하면 부부싸움을 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서 지금 빈도수는 많이 줄었죠. 이제 거의 원래 싸울 일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의견 조율에 필요한 싸움들은 해야지. 네네네. 처음부터 부부가 생사만 확인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럼요. 예. 네. 하나님이 기초공사를 다 끝내고 입주시킨 부부라 그런 것 같아요. 큰 갈등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큰 갈등이 있어서 싸운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사로운 일들이죠. 하긴 사사롭게 시작해서 큰 공사로 끝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부모 관계나 부부 관계나 다 하나님 개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진짜 나중에 더 커지더라고요. 맞아요. 미움도 확장이 되고. 맞아요. 중재해 네. 주시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도 좀 많이 이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의 어때요? 마음과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 아이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너무 반갑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 작은 아기가 저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게 사실은 뭐 저도 이제 40 가까이 살아왔지만 잠깐 얘기를 나눠도 우여곡절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걸 지났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또 겪어야 할 일들이잖아요. 이걸 이 작은 아기가 앞으로 겪고 살아갈 생각 차라리 내가 겪지 얘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예.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아기에게는 아빠인 저와 엄마인 우리 와이프를 보냈겠죠. 이 아기한테. 지켜주라고. 예. 그래 그렇더라고요. 주변에서 다들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네. 이런 걸 와장창 깨닫고 깨지고 울고 뭐 이런다고 같이 큰다고 아이가.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묵직한 즐거움이네요. 아이는 진짜 축복이죠. 맞습니다. 근데 왜 아니 한숨? 힘든데. 키워야 될 일이 막 육아 벅차? 얘기만 나오면은 참 좀 힘든데 참 그 이상으로의 행복을 주니까. 맞아. 예, 참 이걸. 그리고 아기가 있으면 기도가 늘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 아기가 자꾸 넘어져. 주여를 자꾸 주를 찾게 되고. 애는 일단 내가 어떻게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맞아요. 예. 아유 그래도 참 어릴 때 그렇게 막 까불까불했던 꼬맹이가 커서 자기 꿈을 이루고 그죠? 가정도 이루고 또 아빠가 되고 승환 씨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갈등이 되게 심했거든요. 이제 뭐 지금은 뭐 됐으니까 뭐 근데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지만 이제 아까 학교도 삼수를 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조금 평범한 일반 학과를 가서 좀 평범한 삶을 살길 원하셨는데 저희가 어릴 때부터 뭔가 딱 마음을 정하면 너무 확고했던 것 같아요. 네. 멋있다. 아버지랑 지금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수능 끝나고 고3 때 저희 학교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하고 아버지하고 저의 진로 상담 이 정도의 점수가 나왔으니 어떤 학교를 지원하면은 합격할 것 같다 불합격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연극영화과 가겠습니다. 딱 이랬는데 제 얘기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이제 어려운 길이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상담을 마치고 나서 저의 뜻대로 그냥 학교 원서를 다 냈고. 집 있네. 네.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그거를 이루고 결국은 삼수를 해서 했잖아요. 근데 은연중에 이제 엄마 아빠 닮은 거 아니야 그 고집? 아버지요?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저거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아 누구 닮긴. 예, 그래서 그때 대학 문제 때문에도 엄마 아버지랑 좀 마찰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들어갔고 군대를 가 있는 동안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좀 서로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제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또 얘가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개그맨을 하겠다고 또 까불고 다니면서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니네 아빠는 어렸을 때 가수한다고 할머니 속을 그렇게 속을 새기더니 아빠 닮았고 이제는 네가 개그맨을 하겠다고 속을 썩이고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이제 막 할머니 주여. 할머니가 주를 엄청 찾았습니다. 주여 막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4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4년 금방 지나갔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이었거든요. 4년을. 그러면서 어렸을 때도 안 했던 가출을 하고 28인가 뒤늦게? 9. 예.
28인가 9대 가출해갖고 2박 3일 만에 돌아왔지만 안 돌아와도 뭐라고 못하는 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심지어 2박 3일 만에 돌아왔는데 가출을 했던 걸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집에 잠깐 2박 3일 나가 있던 걸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늦깎이 가출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엄마 갈등이 아빠 많았구나. 앞에서 좋지 못한 모습도 보였고 참 사춘기 때보다 더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좀 생각해 보면은 네. 약간 정신적으로 굉장히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도 이제 계속 시험도 안 되고 계속 그렇게 사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하니까 친구들이 너 눈빛이 너무 달라졌어. 악이 너무 받쳐 있는 눈빛이야. 그리고 너가 예전에는 이런 농담을 하면은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 앞에서도 그런 영향이 계속 가면서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약간 정신적으로 제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어렸으니까 맞아.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고 이랬으면 막 내 속을 다 드러내고 막 그랬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걸 못하니까 요즘 같은 표현으로는 약간 분노 조절 장애도 있었던 것 같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내가 내 자신을 제어를 못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진 씨가 먼저 개그맨이 돼서 그 친구는 들어가서 막 신인상도 받고 맞아, 승승장구. 그러면서 그때마다 뭐 저 친구는 저렇게 너랑 같이 했던 저 친구는 저렇게 하는데 아우, 진짜.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고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럴 수 있어요. 아우, 그럼요. 그렇게 떨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자존감이 깎이고 내려가고 네네네.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모든 맞아요. 분노의 출발은. 예. 왜 늘 연습할 때는 물론 그때 이제 떨어졌을 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죠. 이제 아무리 개그래도 이제 뭐 구성이 됐던 캐릭터가 됐던 명확하게 이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얕았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떠는 거예요. 아우, 그럼요. 너무 무섭고 떨리는 거야, 이 아우, 분위기가. 거기서 안 떠는 애들은 진짜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요. 완전 기죽어요. 기싸움인데. 네, 그래가지고 너무 그런 세월들을 보내다 보니까는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몸은 작아져 있는데 그래도 개그맨을 하고 싶고 막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견뎠다 그래도 하나님이 버텼죠. 그때부터 아마 그런 일련의 감정들과의 네. 그 어떤 싸움, 영적 전쟁이죠. 네네네. 그런 데서 계속 승환 씨를 지켜보고 가이드라인 잡고 아마 되게 섬세한 터치로 끌고 오신 걸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부모님은 그럼 신앙생활 아직 우리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가요? 사실은 제가 아주 거의 신생아 정도 됐을 때 엄마가 저를 안고서 교회를 다녔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에는. 할머님이 다니셨으니까. 네, 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어느 순간 제가 개그맨이 되면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어느 날 갔더니 대박. 집안에 십자가가 모형이 있고 네. 제 사진도 그 앞에 있고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럴 근데 수 되게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는 말씀을 못 아이, 드리는데 그래도, 예. 가세요. 그리고 이제 믿는 며느리를 보시면서 그쵸. 며느리랑 자꾸 소통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도 오늘 교회 간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씨앗이 간간히 뿌려졌네. 간간히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다행이다. 저 결혼할 때도 무슨 교회에서 오셨어요. 네. 나는 이 교회 분들 모르는데 네. 저희 부모님 다니는 교회에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너무 네, 좋다. 그런 경우도 있고. 왜냐면 진짜 제 주변에도 신앙이 너무 좋은 자매님이고 뭐 형제님인데 어머님과의 어떤 신앙적인 마찰, 부모님과의 그것 때문에 너무 울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네네네. 정말 진짜. 저는 다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외할머님이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할머니가 그죠. 그게 그게 많이 하셨을 기도의 유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계속 쌓이고. 네, 저는 몰랐는데 그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명백히 있더라고요. 저희는 1세대거든요.
네, 전 위로는 이제 그 불자셔가지고 불교 다니시고 막 또 점 보시고 뭐 샤머니즘, 네네네네. 토테미즘 토탈로 그냥 하시다가 한 방에 땅이 가라앉혀져서 전쟁이 많았어요. 영적 전쟁이. 그럴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네. 믿음의 유산이 착착 쌓여온 그 증거가 아닌가. 다행이죠.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다행이죠. 예. 좋습니다. 예, 그럼 우리 승환 씨에게 기도 제목 같은 게 있다면 저희가 함께 나눌게요. 왜냐하면 또 기도에 이 용사들이 계시기 솔직히 때문에. 말씀드리면 예전의 기도 제목은 부와 명예, 권력, 부귀영화. 아유, 좋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과네. 예.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 한 가정이 가장이 되고 뭐 이러면서 저희 기도 제목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일단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이 서야 된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잘 화평하게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와 우리 가정의 화목과 평안 그리고 부모님과 우리 아내와 아이의 건강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다 부질없거든요. 진짜 부질없습니다. 진짜. 예. 부와 명예는 사람 몸으로 치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죠. 척추는 약한데 네, 머리만 커서 휘청휘청하는 느낌. 네. 그래서 지금 척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네, 맞습니다. 기도 제목을 바꾸셨다는 건 네. 아주 건강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끔씩 머리를 키우고 싶을 때가 옵니다. 네, 맞습니다.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저도 엊그제 왔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놓친 게 생각나. 근데 그건 역시 하나님이 잘 반죽해서 쓰시더라고요. 네, 그 마음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승환 씨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보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님. 예, 감사합니다. 네.